안녕하세요.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좀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? 네, 마치 그 감정이 너무 오래돼서 나한테 딱 맞는 옷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요? 맞아요. 딱 그런 느낌.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, 감정은 습관이다 이 책의 일부를 가지고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, 감정이 어떻게 습관처럼 딱 굳어지는지, 그리고 왜 우리는 가끔, 아니, 자주죠. 스스로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감정 상태에 그냥 머무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. 네,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자료에 담긴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뽑아내서 당신이 자신의 감정 패턴, 그 뒤에 숨어있는 원리를 좀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실마리, 이걸 좀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네, 우선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. 자료 보니까 뇌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우리 뇌는 뭐가 더 나한테 좋은가? 이거보다 뭐가 더 익숙한가?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. 익숙한 거요?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? 좀 의외인데요. 그렇죠. 놀랍죠. 마치 맨날 다니던 길로만 가려는 운전자처럼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서 변화보다는 그 익숙한 상태, 이걸 유지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. 음. 이게 뭐랄까 원시 시대부터 쭉 내려온 본능 같은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적어도 죽지는 않는다. 뭐 이런 식이죠. 그래서 걱정거리가 다 사라졌는데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하지? 이래도 되나?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군요. 껴지는 거예요.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그 김지선 씨 이야기, 그게 딱 맞는 예시 같아요. 어린 시절에 겪었던 불안감 있잖아요. 그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가정도 화목해진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서 사서 걱정하는 습관이 된 경우예요. 맞아요. 그런 식으로 불안이나 외로움, 자책감 같은 감정이 계속 반복되면 그게 마치 당신의 기본 감정 설정값처럼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. 기본 설정값이요? 네.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뇌가 이 익숙해진 부정적인 감정을 마치 원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원한다고요? 부정적인 감정을요? 네. 그래서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 것처럼 긍정적인 상황이 오면 그게 오히려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죠. 그 유정 씨 사례가 진짜 딱 와닿았어요. 지갑 주워서 상 받는 그런 좋은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막 관심 가져주고 칭찬해 주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오히려 할머니가 막 뭐라고 하시는 그 질책에서 익숙한 안정감을 느꼈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긍정적인 관심보다는 그 익숙한, 어쩌면 부정적일 수도 있는 피드백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느껴버리는 거죠. 이게 바로 감정 습관의 진짜 무서운 힘이에요. 이야, 진짜 무섭네요. 그럼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뇌가 막 저항하겠네요. 당연하죠. 아주 강력하게 저항합니다. 익숙하지 않은 그 긍정적인 상태를 마치 위협처럼 인식을 해요. 그래서 금단현상이랑 비슷하게 불안감이나 뭐랄까 불길한 느낌? 왠지 이러다가 큰일 날 것만 같아. 이런 느낌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. 변화사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. 네, 변화를 향한 아주 자연스러운 저항 반응인 셈이죠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해 보였던 게 그 숨겨진 이득? 2차적 이득이라는 개념이었어요. 네, 그것도 중요하죠. 그러니까 때로는 우울하거나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나도 모르게 어떤 이점을 주기 때문에 더 벗어나기 힘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예를 들어 자료 속 영숙 씨처럼 산후 우울감 때문에 힘든 집안일 같은 거 좀 피하게 되고 또 주변에서 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거나 이런 식으로요. 무의식적인 이득이죠. 그게 또 변화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군요. 네, 또 다른 강력한 요인입니다. 그럼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이 굴레에서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? 이게 중요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방법이 있긴 한가요? 자료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시작점을 제시하고 있어요. 첫 번째는 역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. 알아차린다? 네, 내가 어떤 감정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,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익숙함 추구라는 뇌의 기본적인 경향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딱 인식하는 것.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. 일단 내가 그렇다는 걸 아는 게 먼저군요. 그럼 인식 다음에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?
아까 뇌가 부정적인 것에 더 주목한다고 하셨잖아요. 네, 정확해요. 뇌는 생존 본능 때문에 부정적인 경험을 훨씬 더 강력하게,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럼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감정 붙잡기 연습이 필요해요. 하루 중에 느꼈던 아주 사소한 기쁨이나 감사, 성취감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긍정적인 순간들을 일부러 떠올리고 좀 음미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. 마치 운동으로 근육 키우듯이요? 네, 비슷해요.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그 신경 회로를 자꾸 써서 강화하는 거예요. 수첩 같은 데다가 그런 긍정적인 일들을 적어놓고 자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. 근데 그 변화 과정에서 오는 불안감이나 불편함,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이게 사실 제일 힘들 것 같은데요. 아, 그게 정말 중요해요. 그 불편함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다. 또는 일종의 명현현상이다.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. 건강한 신호요? 네. 자료에서는 100%의 확신을 가지라고 강조하는데요. 이 힘든 시기만 잘 통과하면 반드시 새로운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 익숙해질 수 있다. 이런 믿음이 변화를 계속하게 만드는 힘을 주는 거죠. 아, 이 과정이 불편하긴 하지만 결국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과정이라는 확신이군요. 그렇죠.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, 잠자는 시간, 밥 먹는 시간 지키는 거, 그리고 스스로에게 좀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거. 이런 행동 변화들도 그 확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. 네.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떤 이성적인 판단, 이런 거보다는 습관에 가깝다는 거, 그리고 우리 뇌는 좋고 나쁨보다는 익숙함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점,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 강력한 익숙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불행 속에서도 그냥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. 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. 네. 지금 당신이 가장 자주 느끼는 그 감정은 정말 현재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일까요? 아니면 혹시 당신의 뇌가 아주 오랫동안 반복하면서 이제는 가장 편안하게 여기게 된 그런 오래된 습관의 목소리는 아닐까요? 네. 이 익숙하지만 당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그 감정의 고리, 이걸 인식하고 또 끊어낼 힘이 당신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믿고 한번 탐색해볼 용기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